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아네스테시아 앤드 페리 오퍼레이팅 메디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술방에서 만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환자 중 하나죠. 바로 폰탄 생리를 가진 환자의 마취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혈액학 법칙이 글쎄요, 여기선 거의 통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극도로 민감한 순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폰탄 순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독특한 생리,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문제들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실제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수술 전후 관리 프로토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 폰탄으로의 여정입니다. 이 폰탄 순환이라는 거,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치명적인 상태, 그러니까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외과 의사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단계적인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혈액이기를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단심실 생리. 이게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심장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실이 딱 하나만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여러 복합적인 기형을 말하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펌프가 하나인데 폐랑 전신 두 군데로 동시에 피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단계적인 고식적 수술, 즉 일종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이 보통 3단계에 걸쳐서 진행돼요. 자, 1단계. 갓 태어난 아기 때 누월드 수술 같은 걸로 어떻게든 폐나 전신으로 혈류를 확보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 2단계, 글렌 수술인데요. 이건 상반신에서 돌아오는 피, 그러니까 상대정맥, SVC를 폐동맥에 바로 연결해서 심실의 부담을 한번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3단계, 이게 바로 폰탄 수술의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하반신 정맥혈, 즉 하대정맥, IVC까지 폐동맥이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몸의 모든 정맥혈이 심장의 펌프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심실을 완전히 건너뛰어서 수동적으로 그냥 압력 차이로만 폐로 흘러 들어가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순환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순환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펌프도 없고 박동도 없이 피가 흐른다니. 이 특이한 폐순환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규칙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만약 오늘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폰탄 순환에서 폐 혈류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폐로 피를 써주는 펌프, 우리가 아는 그 우심실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마취 관리,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니, 펌프도 없이 피가 흐른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딱 하나, 압력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는 Transpulmonary Gradient, 이게 바로 그 핵심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맥 쪽 압력, 즉 CVP랑 심방 쪽 압력의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숫자를 보세요. CVP가 10에서 15, 심방압이 5에서 10 정도일 때 그 차이가 고작 5에서 8mm/큐빅밖에 안 돼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압력 차이가 이 환자의 전체 심박 출량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동력인 겁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균형이죠. 이 아슬아슬한 시스템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바로 이 4기둥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 충분한 전부하. 그렇죠. 피가 저절로 흘러가려면 출발점의 수압, 즉 CVP가 충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 낮은 PBR. 피가 지나가는 길이 뻥 뚫려 있어야겠죠. 저항이 높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튼튼한 방실판막.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펌프에 문이 새면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 안정적인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심방이 규칙적으로 짜주는 힘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4개 중에 단 하나만 무너져도 이 시스템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정상 심장을 보세요. 좌심실, 우심실이 각각 전신순환과 폐순환, 이 두 개의 회로를 병렬로 따로따로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폰탄순환은 어떻습니까? 단 하나의 심실이 전신저항과 폐저항, 이 두 가지를 모두 직렬로, 그러니까 한 줄로 꿰어서 혼자 다 밀어내야 하는 거예요. 펌프 하나로 두 개의 큰 저항 덩어리를 차례차례 뚫고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폰탄 생리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한눈에 정리가 되죠. 자, 펌프 개수 2개에서 하나. 폐연류, 힘차게 뿜어주는 박동성에서 그냥 흘러가는 비박동성으로. 그리고 CBP를 보세요. 정상은 0에서 8인데 폰탄은 10에서 15를 유지해야만 순환이 겨우 돌아갑니다. 만성적으로 정맥압이 높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카리악 아웃풋 리저브, 심박 출량 예비 능력이 거의 없어요. 픽스드 카리악 아웃풋,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폰탄 환자들이 왜 그렇게 응급 상황에 취약한지에 대한 달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폰탄 순환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몸의 여러 장기들이 힘들어하겠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바로 만성적인 정맥 고혈압이죠. 여기서 폰탄 생리의 가장 큰 딜레마 혹은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 만성적으로 높은 CVP, 즉 정맥 고혈압은 폰탄 순환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필수 조건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피가 안 흐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높은 압력이 수십 년에 걸쳐서 간, 신장, 위장관 같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동시에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기들이 힘들어할까요? 먼저 심장. 하나뿐인 심실은 지치고 부정맥도 잘 생깁니다. 또 피의 흐름이 느리니까 혈전, 색전증 위험은 항상 안고 살아야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간입니다. 만성적인 우렬 때문에 간이 붓고 딱딱해져서 간경변, 심지어 간암까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중요한 응고장애나 약물 대사 문제도 따라오겠죠. 또 위장관에서는 단백질이 줄줄 새는 프로테인 로징 엔테로파티, PLE가 생기고 호흡기계에서는 플라스틱 브론카이티스 같은 정말 희귀한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 환자를 볼 때 심장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 이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괜찮은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수술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원칙들이 실제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아찔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흥미로운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4세 남자 환자고요. 폰탄 구조도 좀 복잡한데 심방 빈맥이 생겨서 이피스터디랑 캐스터 에블레이션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 심장 구조가 좀 특이해요. 덱스트로카디아 우심증에다가 SVC가 2개인 레터럴 터널 폰탄 환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시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이 해부학적 구조를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했죠. 자, 수술 중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마취 유도하고 CVP랑 PAP 19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술 때문에 일부러 부정맥을 유도했을 때 잠깐 혈압이 떨어지긴 했지만 약물로 조절이 됐어요. 그런데 3번째 시도에서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심박수가 200까지 치솟는 심한 빈맥이 생기면서 혈압이 82까지 뚝 떨어져요. 동시에 PAP는 16에서 29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그야말로 혈액학적 붕괴 직전의 상황이죠. 팀은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에스몰로를 투여했습니다. T로 확인해보니 right to left 션트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보였고요. 정말 다행히도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케이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기둥 중 사이너스 리듬 하나가 무너지니까 폰탄 순환이 어떻게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죠. 이번은 27세 폰탄 환자인데 팔이 심하게 부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자, 우리 마취과 의사들 이럴 때 딱 고전적인 고민에 빠지죠. 전신 마취냐? 부위 마취냐?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왼쪽에 전신 마취를 했을 때의 위험들을 보세요. 마취제에 의한 심근 억제, SBR 감소, 그리고 양압환기 때문에 PBR이 올라가는 것까지. 이건 뭐 폰탄 생리의 기둥들을 하나하나 다 공격하는 꼴이죠. 그런데 이 팀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오른쪽 V 마취를 선택한 거죠. 수프라클라비큘라 블럭을 시행했어요. 그 결과는요? 완벽했습니다. 자바로흡을 유지해서 PBR을 건드리지 않았고 혈액탁은 돌처럼 안정적이었죠. 수술로 통증 조절도 완벽했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 전부와 유지에도 유리했고요. 이 케이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폰탄 환자에게 V 마취가 가능하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정답에 가깝다는 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케이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38세 폰탄 환자인데 평소 CBP가 18mmHg로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간암 때문에 복강경으로 간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강경 수술이라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복강경 수술, 특히 기복술, 뉴모페리토니움은 폰탄 환자에게 그야말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 배에 가스를 넣으면 복압이 올라가서 IBC를 꽉 누르겠죠? 전부하가 바로 막힙니다. 두 번째 공격, 횡격막이 위로 밀리면서 흉곽 내압이 올라가고 PBR도 같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공격, 주입한 CO2가 몸에 흡수되면서 하이퍼카르비아, 애시도시스를 일으키는데 이 둘 다 강력한 폐혈관 수축제죠. 마지막 네 번째 공격,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 CO2 가스가 혹시라도 남아있는 션트를 통해 뇌로 날아가 버리는 패러독시컬 엠볼리즘의 위험까지 있어요. 이 네 가지 동시 공격을 막아내려면 정말 철저한 방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CBP가 18이었어요. 그런데 배에 가스를 딱 8mm 넣자마자 CBP가 31까지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31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순환이 멈출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팀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나이트로글리세린, 밀리논, 그리고 흡입성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투입해서 PBR을 공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CBP를 22라는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측된 위기에 대한 정말 완벽한 대응이었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케이스를까지 봤으니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을 종합해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술 전 작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PVR 최소화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열된 것들, 이건 그냥 요인들이 아니에요. 폰탄 순환의 공공의 적들입니다. 하이폭시아, 하이퍼카비아, 애시도시스, 하이퍼서미아, 아텔레카시스, 높은 흉곽 내압, 그리고 통증과 교감신경 흥분까지 이 7가지 적들을 우리는 수술 시간 내내 정말 공격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방심하는 순간 폐로 가는 길은 바로 좁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공적인 마취는 환자가 수술방에 들어오기 전 바로 마취 전 평가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ECG, 에코, 캐ଥ 리포트 같은 데이터를 샅샅이 훑어서 환자의 베이스라인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하고 항응고제나 심장약물 관리 계획도 미리 세워둬야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바로 전부하 유지입니다. 금식 시간 최대한 줄이고 수술장 보낼 때까지 물 마시게 하는 스틸샌드 프로토콜 같은 거 폰탄 환자에겐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심장내과, 외과, 중환자여약과와 미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안전을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실제 수술 중과 수술 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프로토콜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중에는 우리 머릿속에 이 4가지 목표가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프리로드 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이포볼레미아는 막아야 합니다. 둘째, PVR 최소화. 아까 말씀드린 적들을 피하고 환기는 무조건 낮은 평균 기도압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사이너스 리듬 유지. 부정맥은 이 환자들에게 재앙입니다. 생기면 바로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엠볼리즘 예방. 모든 IV 라인에서 공기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디에어링 해야 합니다. 패러독스컬 에어 엠볼리즘은 막아야죠.
자, 그럼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우리의 약물, 무기고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약물, 밀리리논입니다. 심실 기능도 좋게 하고 CBP는 안 올리면서 폐혈관은 열어주니까 정말 좋은 약이죠. 이노딜레이터. 두 번째, 바소프레서가 필요하다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페닐네프린. PVR은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 SVR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비장의 무기, Inhaled Nitric Oxide, INO나 실데나필 같은 Pulmonary Vasodilator들입니다. 이건 전신 혈압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타겟인 폐혈관만 딱 열어서 PVR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폰탄 환자 관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환자는 무조건 ICU나 심장내과 병동처럼 집중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통증 조절은 당연히 호흡 억제를 피하기 위해 리지어널 블록 같은 걸 활용해서 오피오이드를 최대한 아껴야 하고요. 혈액학 모니터링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출혈 위험만 괜찮아지면 최대한 빨리 항응고 치료를 다시 시작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폰탄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두려웠던 미지의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그 독특한 생리를 파헤쳐보고 실제 케이스를 통해 아찔한 위기 상황도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그리고 그에 맞설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토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다음에 폰탄 환자를 만나게 되신다면 오늘 이전과는 무엇을 다르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들이 선생님들의 자신감과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